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옥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옥저 같은 경우는 함경도 함흥평야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이제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고, 또한 고구려의 압력을 받다 보니 정치적으로 아직까지는 누가 출연하지 않았느냐, 왕이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왕이 없었다는 건 다른 말로 군장이 다스렸던 군장국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건데, 옥저에서는 이 군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읍군 또는 삼노라고 불렀다라는 거, 자,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이 옥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느냐? 바다와 가까웠기 때문에 상당히 해산물이 풍부했다라고 교과서에 나오죠. 자, 해산물이 풍부했고, 특히 이 옥저 같은 경우는 소금과 어물이 풍부했다 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소금과 어물이라든지 이런 오곡백과가 상당히 이제 풍성했다라고 나오지만, 이렇게 가을에 다 추수를 해놓고 나면은, 자, 저 멀리에서 이제 누가 열심히 말을 타고 올 거예요. 따그닥 하면서, 그렇죠. 고구려의 남자들이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바로 뭐 하려고? 그렇죠. 약탈을 하려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어느 나라에게 공납으로 바쳤다. 그렇죠. 고구려에게 공납으로 바쳤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여러 나라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가장 안타까운 나라가 이 옥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풍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옥저만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역시 결혼 풍습인데, 고구려의 서옥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며느리 할 때 이 민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뭐 족두리 쓰고 연지곤지 찍고 이제 옛날에 시집을 갔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제 이 족두리가 족두리가 쓰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 들어가는 단어 많이 있죠. 뭐 민소매, 그러면 소매가 없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어쨌든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 한 7살에서 8살 정도, 이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할 정도의 오늘날에 그런 어린 여자아이들이 이제 남자집에 결혼할 남자집에 미리 가서 이제 노동력도 제공하면서 이제 같이 삽니다. 같이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정식으로 혼인을 하는 결혼 풍습이 민며느리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민며느리제는 고구려의 대릴사회, 그러니까 서옥제와는 달리, 자, 누구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죠? 여성의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했던 나라가 옥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례 풍습이 있는데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골장제라고 해서 뼈를 장례 지냈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공동묘. 자, 그러면 골장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장례의 형태가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대다수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화장을 한다든지 또는 땅에 묻는 매장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자,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 자, 골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땅에 그러니까 사람의 시신을 뭐라 해야 되지? 흙으로 이제 이렇게 얇게 덮어둡니다. 자, 덮어두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신이 부패가 되고 나면은 이제 뼈만 남겠죠. 그러면 뼈만 간추려서 집에 이제 관이 있겠죠. 관. 자, 이런 목관 같은데 뼈만 추려서, 자, 뼈만 여기에다가 넣어두는, 자, 이런 장례 풍습을 골장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가족 공동묘기 때문에 흑임자 선생님 내에 뭐 할아버지가 계셨고 또 할머니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어머니,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 자 흑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골장제라고 하는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흙으로 얕게 덮었다가 뼈만 추려서 여기다가 넣어두고, 할머니의 뼈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뼈를 같이 넣고 같이 놓고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집 안에다가 이런 그 목각을 넣어두고 이 앞에다가 밥그릇에 쌀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엎드려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자 이런 그 가족 공동 무덤이 옥저에는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옥저에서 왜 이러한 장례 풍습이 나타나느냐? 그건 그만큼 가족 어떤 공동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걸 우리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천 행사,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옥저만 독특하게 제천 행사가 없을까? 그거는 아무래도 옥저에서 이제 추수를 다 해놓고 나면 누가 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따그닥 고구려 사람들이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쩌면 제천 행사를 지내야 할 그날, 그러니까 축제 날이 곧 제산 날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없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자, 그럼 이제 동해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오늘날에 이제 강원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뭐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워낙 첩첩산중, 산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상당히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옛날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훨씬 더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에도 옥저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누가 없었다. 그렇죠?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렸다. 그래서 동해에서도 군장은 뭐라고 불렀다? 육군이나 삼노라고 불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특징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특산물이 있는데, 자, 동해만의 특산물이 있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단궁이 있었습니다. 단궁. 자, 그러니까 짧은 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하마. 자, 여러분 이 과하마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과일나무 과자의 아래 하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는데요. 이 과일나무는 보통 키가 굉장히 작다, 키가 낮죠. 자, 이런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다닐 정도로 말의 크기가 어땠다라는 거죠? 상당히 작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쪼랑말입니다. 쪼랑말. 자, 그러면 왜 동해는 이렇게 그 쪼랑말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부여의 그 특산물도 말인데요. 부여의 말과 동해의 말은 일단 사이즈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여의 위치상 상당히 넓은 만주 평야죠. 평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노래 나오겠지만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런 노래도 있듯이 부여나 만주에서 달렸던 말의 다리 길이는 상당히 롱다리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큼 달렸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동해 같은 경우는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런 산지에서 사는 말 같은 경우는 긴 롱다리 말이면 안 됩니다.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말은 이제 다리가 짧은 말로 따그닥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동해의 말은 과하마, 짧은 숏다리 말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반어피라고 하는 바다 표범 가죽입니다. 피자가 가죽 피자죠. 바다 표범 가죽이 동해의 특산품이었다는 거 잘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풍습으로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책화. 자, 그러면 이제 책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산과 산 사이에 자, 마을이 형성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A라고 하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불문율인데, 자, 만약에 침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뭐로 변상한다? 소나 말로 변상한다. 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국에 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죠. 자기 어떤 그 영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옛날 고대 사회의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어떤 거 많이 보나요? 1반과 2반이 있으면 자, 그 교실 앞문이나 뒷문에 뭐가 붙어 있나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이제 학교에도 교실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는데, 타반 학생 출입 금지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교실의 앞문이나 뒷문에 있죠. 자, 타반 학생 출입 금지, 만일에 적발 시 벌점 1점. 자,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만의 나름의 학교 어떤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똑같습니다. 옛날 동해에서도 자기 어떤 시족, 자, 자기의 부족의 어떤 경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옛날 고대의 풍습이 그대로 존재했던 게 책화의 풍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천 행사. 동해는 옥저보다는 고구려에게 덜 뜯겼기 때문에 그래도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자, 동해의 제천 행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10월 달에 무천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만 같이 살펴볼까요? 사만은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도 말을 했지만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했고,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닌데, 마한 같은 경우는 약 54개의 소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한, 변화는 각각 12개의 작은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진한과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사만 같은 경우는 약 78개의 크고 작은 소국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사만인데, 사만도 일단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었습니다. 자, 왕이 없었고, 군장들이 다스렸는데요. 자, 사만의 군장을 뭐라고 불렀느냐?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78기의 소국 중에 유일하게 이제 왕이 있었던 소국이 어디냐면, 마한의 54기의 소국 중에 목지국이라고 불리웠던 나라가 있는데, 이 목지국에서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만에서는 목지국을 제외하고는 왕이 없었고, 신지나 읍차라고 불렀던 군장들이 다스렸던 역시 군장국가의 형태를 띄었다라는 거 정리합니다. 자, 그럼 사만의 정치적인 특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재정 분리. 자, 그럼 재정 분리가 뭡니까? 제사와 정치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 자, 그러면 정치는 군장이 담당했을 때고, 제사는 자, 누가 담당했느냐? 천군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자, 재정 분리는 자, 천군이라고 불리우는 제사장이 사만에는 존재했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천군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따로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람은 소도라고 불리우는 지역에 별도로 이제 따로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사만에서 저 지역이 소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자, 수많은 건물 중에 저기가 교회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라는 이 표시를 통해서 저기는 교회구나,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사만에서
저기는 천군이 머무르는 소도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박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바로 소도 입구에 여러분 자 뭐가 세워져 있었다? 솥대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솥대를 통해서 저기는 소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소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신성지역이라는 겁니다. 소도는 천군이 머무르는 지역이면서 신성지역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신성지역이 어떤 뜻이냐? 예를 들면 사만에서 이제 흑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흑임자가 어떻게 했느냐? 천군이 머무르는 곳으로 이제 몰래 숨어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 흑임자를 소도에서 잡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이 이 소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신성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특징을 한번 잡아볼까요? 사만은 한반도의 남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리고 넓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무슨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렇죠.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겠구나. 자, 그런 중요한 특징. 여러분,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그렇죠. 물입니다. 물. 자, 그래서 이 사만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를 축조했고요.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누구였다? 여러분 신지나 읍차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힘이 상당히 셌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만큼 사만에서 뭐가 중요했다? 벼농사, 물이 중요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그 다음 풍습으로는 따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제천 행사는 이제 2번이 있었는데 사만은 5월 달에 씨를 뿌릴 때 한 번, 10월 달에 추수할 때, 5월째, 10월째라고 해서 2번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오늘 이 여러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모두 다 내용을 클리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부여부터 3만까지 여러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정치, 경제, 풍습, 제천 행사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줬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서 위치와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